월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구글 알파벳 실적 나온 부분은 잠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속보 나온 몇 가지 실적 보도록 할게요. 엘포뷰티 지금 시간외에서 16% 폭등하고 있는데요. 매출과 EPS 예상치 상회에 시간외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퀄컴 물가요. 2분기 매출 가이던스 예상 하회에 지금 시간외에서 하락 한 9%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이양효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어닝 시즌 잣대가 엄격한 이번 실적 시즌인데요. 오늘 장마감 이후 나온 구글 알파벳 실적 보고요. 뉴욕 증시 잠시 볼까요? 네네. 구글 실적이 오늘 잠시 전에 발표됐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분석이 아직 쉽지 않고 내일 좀 더 자세한 얘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출은 기대 이상이 나왔고요. 주당 이익도 2.64달러가 예상됐는데 2.8달러로 기대 이상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구글은 클라우드 분야가 되겠습니다. 162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177억 달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수치를 보면 약간 이해가 좀 덜 되실 텐데요. 전망치가 증가율이 34%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됐는데 48%나 증가했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고성장에 대해서 압도적인 자신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시작하고 나서 그 실적 발표가 나서 바로 시간에서 한 10%까지 떨어졌다가 또 플러스 보합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2% 정도인데요. 핵심은 이제 케이펙 수단입니다. 자본적 지출 항목이 되겠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당초 월가의 예측치는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지만요. 올 한 해 1,200억 달러를 지금 투자하겠다라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지금 구글에서 발표한 것 자체가 1,800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마무시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0%가 엄청 높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겠고요. 만원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평가가 지금 마이너스 10%까지 나왔다가 보합까지 나왔다가 네. 또 마이너스 2%. 이것은 아마 어닝콜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오면서 좀 평가가 나올 것 같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이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1,200억 달러가 다 어디로 가겠냐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한쪽에서는 이제 엔비디아나 AMD로 갈 수 있겠고 자체 칩도 가겠고요. 또 하나가 그제 계속 말씀드렸던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D램도 있고 있지만 요즘 낸드 이런 것들 시리즈들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주식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1,000조로 돌파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얘기하고 SK는 했지만 제가 2주 전부터 이런 얘기를 작년 11월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0년 동안 엮여 있었는데 본 적도 없다라고 회사에서 얘기했던 얘기했죠. 그리고 한 2주를 전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작년 대비 내년까지의 그러니까 2년 동안 작년에서 올해에서 내년까지 매출이 얼마나 늘어난다고 지금 올해 가서 보냐면 4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4배요. 삼성전자, SK하시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목표치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수치. 그러니까 KPX 투자가 갑자기 데이터 센터 엄청 더 늘리지 이 정도까지 늘리는 것보다는 그 가격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것을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KPX 투자 이 부분은 수치가 물론 이런 알파벳의 주가 약간 네. 아픔도 있겠고 마이크로소프트 아픔도 있겠고 아마존도 실적 발표는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을 잘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되었건 기술주 섹터는 어제는 11개 섹터 제일 많이 떨어졌고 네. 오늘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오늘 아래에서 두 번째지만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이 이틀 연속 떨어진 그 폭은 작년 10월이 이틀간 하락보는 가장 많이 떨어진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특히 AI 소프트웨어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엔트로픽에서 나왔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네. 코워크라는 거가 나오면서 네. 지금 많이 나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스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 사스라고 얘기하고 또 많은 분들이 들은 것이 예전에 성경에서 있던 많은 영화에서 제목 나오는 아포클립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스 포칼립스, 그러니까 사스의 대재앙 이런 것들이 요즘 미국에서 많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AI 소프트웨어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대표적인 주식이 두 개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팔란티어인데 팔란티어는 큰 잘못도 없는데 팔란티어까지 오늘 훅 떨어지는 모습. 팔란티어도 두 자릿수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냉정히 보면 팔란티어가 이걸 좋게 해주는 건데 팔란티어는 아마 이런 전 소프트웨어 하락이 같이 떨어지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흥미로운 것은 목표 주가 내린 것도 있지만 오늘이요. 2월 1일부터 3일까지 무려 4군데나
투자 등급으로 오히려 올려버렸습니다. 지금 네. 달란티어로. 그런 것들도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지금 3대 지수가요. 오늘 이제 다우지수 약간 소폭 올라가고 S&P업의 나스닥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우는 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0.18%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만 보시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이 기술주도 없고 성장도 없지만 분산 투자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분산 투자를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S&P를 보면 S&P 동일 평균 지수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S&P의 동일 지수 제가 차트 준비했는데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예. S&P의 동일 바로 이 그림인데요. 동일 비중 지수 그러니까 ETF로 보면 RSP라는 게 있는데요. 여하튼 금년 8번째 최고가. 그래서 시장은 한두 종목군만 보신 분은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팔란티어만 많이 갖고 계시고 AMD만 많이 갖고 계시고 성장주만 갖고 계신 분 보면 지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큰 흐름에서 보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종목별로 특정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장입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이틀 연속의 하락으로 하락폭만 봤을 때는 지난해 10월 이후에 좀 하락폭이 큰데 이런 가운데서 저희가 꼭 살펴봐야 할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배당주에 관심 더 필요한 이유. 오늘도요, 가치주, 방어주로서의 섹터 로테이션이 보여줬고요. 이런 롤러코스터 미국 종목 변동성을 소화하면서 안전장치 꼭 가지고 갈 필요 더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작년 연말 마지막 날 중에 특집으로 전해드렸고요. 하여튼 11월, 12월부터 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가 이제 퀄리티 주식, 배당주 이런 것들 소개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퇴근해서 여러분들이 쓴 채팅창 이런 거 올라온 거 보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마 그렇게 직접 쓰지는 않더라도 얘기하신 분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머니투의 방송은 새벽부터 지금 나는 다들 성장주에 관심 있는데 방송에서는 왜 배당주를 자꾸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이 계셨고 저도 이제 좀 봤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을 한번 약간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립니다. 배당 귀족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당 귀족주라는 것은 25년 연속 배당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귀족주와 S&P업액의 상대적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S&P업액이 뭐 상당히 훨씬 앞섰죠. 그렇지만 네네. 최근에 보면은요, 조금씩 배당 귀족주에 대한 흐름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작년 연말까지 보면 역대급으로 지금 S&P업액보다 뒤진 겁니다. 지금 그 배당 귀족주가 그만큼 저평가돼 있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그럼 이익이 지금 나빴냐? 이익이 나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에 지금 배당주나 이런 퀄리티 주식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사실 CNBC에서 이걸 특집을 한 걸 제가 좀 인용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AI가요. 네. AI가 배당주에 부스트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AI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AI가 엔비디아나 팔란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AI 때문에 더 좋아지고 AI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고 AI 때문에 효율이 좋아지고 AI 덕분에 고객들의 맞추는 것을 더 좋아지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월마트를 그런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겠고요. 수많은 기업들이 IT랑 전혀 상관없는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이 좋아진다.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고 비용은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기술과 기술이 확산되고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장도 되면서 배당도 안정적이고 주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합리적인 가격대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주목을 또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또 CNBC나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봐야 될 것이 금융주에 대해 좀 보셔야 되겠고요. 네네. 운송 및 산업 같은 것들, 특히 운송이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운송의 쪽에서 모두 수많은 그런 좀 더 효율적인 업무 효율화, 좀 더 효율적인 딜리버리 위해서 최적의 어떤 노선을 찾는다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항공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러다 보니 연간에 너무 높은 배당 수익률보다 안정적 배당 수익률 플러스 주가의 상승을 통해서 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25년 이상 배당을 늘리는 네. 그런 것들이 ETF가 NOBL이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사상 최고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NOBL이요. 예. 물론 이것이 최근 1년 보면 S&P나 나스닥보다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꾸준히 갖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저희 방송에서 지난 11월부터 가장 많이 ETF로 설명드렸던 하나가 DGRW입니다. 네네. 그래서 기억하실 너무 거예요? 성장주만 갖고 보다 이런 걸 좀 갖고 가는 게 안정적이다는 얘기하는데
이거 오늘 사상체육과 또 갖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거는 배당에다가 퀄리티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 다 들어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때 2022년에서 2023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초대형 히트를 쳤던 ETF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고배당 ETF라고 분류되고 한국에서 웬만한 자산운용사에 이게 다 있습니다. 미국 고배당 ETF라고 분류된 것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SCHD인데요. 이것도 사상체육과 가고 있겠고요. 또 한 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같이 하는 거, DIVB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사상체육과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성장주나 IT 일변도 갖고 전혀 나쁠 건 없습니다. 선악은 아니지만 주시장이 이렇게 흔들거릴 때 이런 흔들거릴 때 주시장은 다양성을 갖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이 현재 시장을 제가 단점을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 큰일 났다, IT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이 여전히 강세장입니다. 강세장 중에서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안에서 수익 극대화, DGRW 등 참 그 배당주 그 관련된 건 사상 최고가 흐름 보이네요. 좀 재미없을 수 있지만 탄탄한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했습니다. AMD 좋은 실적에도 시장이 참 냉담했죠. 오늘 주가가 거의 역대급 급락이었다고요. 네, 어저께 이제 AMD 간단한 속보는 다 들으셨고요. 네. 앞선 코너에서도 월가의 평가 다 들으셨는데 제가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AMD 오늘 주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좀 더 좀 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정리해드리겠는데요. 어저께 깜짝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4분기 매출이 102.7억 달러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중 3.9억이요. 이 중에 4억 달러가 중국 수출 허가가 일시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일시적. 그래서 보면 제목 자체 이렇게 달았습니다. 실적 이면의 진실. 그래서 일회성 횡재에 속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숫자 자체는 좋게 나왔는데 알고 보면 4억 달러가 일시적으로 들어간 부분이죠. 그럼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그러면 1분기, 2분기도 좋아지는데 1분기 중국 매출을 고작 잡은 게 1억 달러밖에 잡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신뢰하기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가이드라인은 좋게, 생각보다 그 가이던스는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왔지만 가이던스도 워낙 최근에 눈높이에 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들, 바로 이 부분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주가는 오늘 급락세를 보여주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TD 코인이나 번스타인 이런 것들 등에서도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 실적이 좀 눈높이가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스포칼립스의 여파가 지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역할을 미치면서 좀 젠수랑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가 단 그런 흐름에 대한 시장의 대응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에 그렇게 맞춰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가 여러분들의 생명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쁘지 않은 실적을 내는데도 나쁜 주가를 보고 대체 얼마나 눈높이가 높은 거냐라는 말도 나오는데 지금 그 구글 알파벳이 시간 외에서 급등으로 전환됐습니다. 예, 참 변동성 좀 괘씸하네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